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5시간이나 걸려서 온 손님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밥 한 끼 한 번 안 차려주고 삼시세끼 다 배달 음식만 주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왜 어머님 밥을 차려드려야 해요? 어머님을 굶긴 것도 아니고 몇 끼마다 음식 시켜드렸잖아요. 난 내 가족이고 너희 집에 온 손님이잖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정성껏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친정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하니? 아니요. 친정어머니는 제 가족이니까 제가 차려드리죠. 그럼 나는 가족도 아니란 소리야.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 구닥다리?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는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결혼식도 반반? 집도 반반 칼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현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너희가 우리 집에 오면 삼시세끼 정성껏 차려주고 손님처럼 대접해줬는데, 근데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닌데요. 암튼 저는 우리 가족 먹을 것만 신경 쓸게요. 따뜻한 밥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나 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2세 최순덕 할머님이십니다. 현재 부산에서 살고 계신 최 씨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는 걸 극도로 꺼리고 모든 걸 품어주려 했죠. 특히 아들을 키우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최 씨 할머니의 고향은 원래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향이 부산이었기에 결혼 후 자연스레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죠. 국밥집에서 식당 일도 하고 슈퍼마켓도 운영하며 남편과 함께 힘겹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 모든 게 아들 영훈이를 위해서였죠. 여보, 우리 아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 씨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들 뒷바라지에 온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영훈이가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보내야 할 텐데.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최 씨 부부의 노력 덕분일까요? 아들은 서울의 명문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하며 서울에 정착했죠. 부모 마음에는 아들이 멀리 있다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되는 모습을 보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어머, 정말? 어떤 아가씨니? 네, 회사 동료예요. 현지라고 참 똑부러진 친구예요. 최 씨 할머님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늘 기다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아이일지. 더구나 서울과 부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첫 상견례를 어디서 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뜻이라며 서울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지가 그러는데 서울에 좋은 식당이 많으니까 서울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최 씨 할머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수긍하셨죠. 그래, 그렇게 하자. 너희도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기 힘들 텐데. 그렇게 서울 논현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될 현지의 첫인상은 요즘 아이들답게 당돌했죠.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태도, 하지만 살짝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최 씨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놀라운 일은 식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오늘 60만 원 나왔네요. 저희 반씩 내요.
며느리가 갑자기 던진 이 말에 최 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물론 이런 자리에 누가 꼭 내야 한다는 법은 없었습니다. 사실 최 씨 할머니는 자신이 다 내도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부산에서 5시간이나 걸려 올라온 예비 시부모를 본인이 사는 서울로 부르고는 식사비를 반반 내자고 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순간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그래, 좋은 날이니까. 최 씨 할머님은 애써 미소 지으며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반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결혼하면 남자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반반 결혼이 대세예요. 시대가 바뀌었죠. 여자도 사회생활하는데 남자만 부담하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최 할머님은 이 말을 들으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뭐 장사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반반을 따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꼭 모든 걸 반반으로 칼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고 주변 사람들도 요즘 그런 며느리 없다, 부담 안 되고 좋지 뭐라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최 씨 할머님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며느리 쪽에서 반씩 해오겠다고 하면 우리야 좋지. 거기다 아들도 좋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근데 이상하게 찝찝한 느낌이 드네. 그렇게 며느리의 뜻대로 반반 결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결혼 비용을 칼같이 반씩 내자고 한 이유가 혹시 시댁에서 결혼할 때 며느리가 해온 게 없다고 시집살이를 당하진 않을지 걱정돼서 그런 건 아닐까. 오히려 그런 노파심에 더 열심히 며느리를 챙겨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이 다가오면 백화점에서 좋은 선물을 골라보내고 명절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해 보냈죠.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축하 인사 한마디 없었고 어버이날에도 명절에도 늘 친정에 가 있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번에도 제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친정에 가야 해서요. 매번 아들만 혼자 내려왔죠.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댁이 멀기도 하고 사는 게 바쁘면 못 챙기기도 하는 거지. 그래도 한 번도 안 오는 건 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이 해준 만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줬으면 했죠. 요즘 시대는 이런가 보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최 씨 할머니는 점점 체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며느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최 씨 할머님은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굳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요? 받은 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최 씨 할머니에게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성격 탓이었죠. 그래도 내 아들의 마누라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언젠가는. 최 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를 계속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고 생일이면 값비싼 선물을 보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과연 이런다고 며느리가 알아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였죠. 며느리는 평소 반반을 주장하며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시부모의 도움을 받는 일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평소보다 선물이 적으면 서운해하는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보내주신 백화점 상품권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 가능할까요? 시댁에서 내려오는 용돈이며 선물이며 명절 때마다 아들 편으로 보내는 정성스러운 음식들. 최 씨 할머니가 보내준 것들은 다 받으면서도 정작 며느리는 작은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반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도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는 수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마음을 굳이 입 밖에 내고 따지기엔 너무 치사한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들 부부는 1년에 몇 번씩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은 유명 관광지가 많은 도시였고 아들 부부가 내려올 때마다 꼭 여행 겸 내려왔습니다. 얼핏 들으면 반가운 소식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랬죠. 그래도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좋지 않냐. 하지만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부산에 오면 기본 2박 3일은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부산에 오면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면 손님처럼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얻어먹고 쉬고 놀고 밤에는 술까지 마셨습니다. 마치 호텔처럼 집을 사용했죠. 더 놀라운 건 며느리는 70이 다 된 시아버지를 운전기사처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데리러 와주세요. 너희가 택시 타고 오면 되지 않니? 아니에요. 아버님 더 빨리 뵙고 싶어서 그렇죠. 짐도 많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이면 늦잠을 자고 일어나 어머니, 오늘 아침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했죠. 하지만 식사가 끝나면 며느리는 설거지 한 번 돕지 않고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놀러 갔다 올게요.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와서는 또 저녁을 찾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이런 식이니 이제는 아들 부부가 내려온다고 하면 반가움보다 피곤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한 번도 아들 신혼집에 가본 적이 없죠? 그동안 아들 부부는 수시로 부산에 내려와 시댁에서 대접을 받았지만 정작 시부모는 한 번도 서울 집에 초대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최 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훈아, 너희는 왜 한 번도 우리 보고 집에 오라고 한 적이 없니? 전화기 너머로 흐르는 어색한 침묵. 아, 그게? 결국 최 씨 할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시영이 수영 고모네 딸, 알지? 걔가 서울에서 결혼한대.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5시간은 걸리니까 가는 김에 너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면 안 될까? 너희도 부산 올 때마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잖아. 아들은 곤란한 내색을 하더니 잠깐 얘기해보고 연락 줄게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어렵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와도 되긴 한다네요. 최 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남편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 씨 할머니는 혼자 5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집들이 선물을 샀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추천해 주세요. 직원의 추천으로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전제품을 샀고 과일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기대와는 달리 차가운 태도로 맞았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며느리는 우선 거실에 앉아 계시라며 안내했고 식사 안 하셨죠? 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서 처음 대접받는 식사구나. 최 씨 할머니는 기대에 부풀어 올랐으나 그 설렘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죠. 갑자기 휴대폰에서 띵동 하는 알림음이 울렸고 며느리는 현관으로 가서 배달 음식을 받아왔습니다. 응? 그게 뭐니? 아, 이거 떡볶이랑 치킨이에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 미리 시켜놨어요. 최 씨 할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집에서 손수 차려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였고 아들은 늘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오실 때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최 씨 할머니에게는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히라도 차린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바빴었어요. 음식이 너무 맵고 짜서 잘 안 넘어가네. 아, 처음 드셔서 그래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어머니, 최 씨 할머니는 한숨을 삼키며 며느리가 정말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까처럼 너무 자극적인 건 싫구나. 아, 진작 말씀해 주시지.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 씨 할머니는 그래, 저녁만큼은 뭔가 직접 해주려나 하는 기대를 했지만 저녁도 역시 배달이었습니다. 이번엔 설렁탕과 국밥이 배달되어 왔죠. 어머니, 제가 특별히 싱겁게 해달라고 했어요. 식사하세요. 배달된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국밥을 식탁에 올려놓고 비닐 포장만 뜯어 일회용 수저를 건넸습니다. 너희는 맨날 배달시켜 먹니? 그래도 현지 너는 전업주부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때때마다 다르죠. 요즘은 배달도 자주 시켜 먹어요. 예전처럼 다 차려 먹진 않죠? 때때마다 다르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 할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나는 5시간 넘게 걸려서 아들의 집에 처음 왔는데 이게 과연 맞는 대접인가? 저녁 식사 후 최 씨 할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떻소? 아들 며느리가 잘 챙겨줘요. 최 씨 할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들 부부 오면 대접하지 말자고. 고마운 줄을 모르는구먼. 그리고 며느리한테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괜히 더 이상 챙겨주지 마. 최 씨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최 씨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실에선 며느리가 아들을 배웅해주는 소리가 들려왔죠. 설마 아침까지 배달은 아니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 뭐 드실래요? 최 씨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먹자.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말했죠. 근데 집에 반찬이 없어요. 그냥 배달시킬까요? 최 씨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사람의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잠깐! 현지야, 이리 좀 와봐라. 최 씨 할머니는 부엌 한켠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죠. 너 솔직히 말해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5시간이나 걸려서 온 손님한테,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삼시세끼 다 배달 음식만 주는 게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을 굶긴 것도 아니고 몇 끼마다 음식 시켜드렸잖아요. 뭐라고? 최 씨 할머니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도 뭐가 잘못됐냐고 되묻는 며느리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 가족이고 너희 집에 온 손님이잖아.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정성껏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친정어머니한테도 이렇게 하니? 이 말에 며느리가 대뜸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친정어머니는 가족이니까 제가 차려드리죠. 뭐? 그럼 시어미는 가족도 아니란 소리야. 나도 챙겨줘야지. 며느리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구닥다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구닥다리?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는 거예요. 따뜻한 밥 드시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결혼식도 반반? 집도 반반 칼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죠. 최 씨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너희가 우리 집에 오면 삼시세끼 정성껏 차려줬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어머님이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암튼 저는 우리 가족 먹을 것만 신경 쓸게요. 시댁은 남편한테 챙겨달라고 하세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최 씨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죠. 아침도 먹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아침도 안 드시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책망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받고 너희 집에서는 밥 먹기 싫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최 씨 할머니는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엄마, 그건 현지가 좀 너무했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가 그래요. 며느리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너는 엄마 말 다 듣고도 그 소리가 나와? 아내도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드렸잖아요. 영훈아, 엄마, 옛날처럼 며느리더러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순간 최 씨 할머니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최 씨 할머니였지만 이날만큼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도저히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뭐야,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겠어. 이런 경우 없는 것들, 내 이것들을 그냥.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최 씨 할머니는 재빨리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 기다려보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같이 보여줄 거예요. 남편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데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이 되자 어김없이 아들 부부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내려가려고요. 최 씨 할머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 때문에 삐치셨어요? 죄송해요. 근데 엄마도 아내랑 그만 화해하세요. 저도 사이에 껴서 힘들어요. 최 씨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부산에 늦은 밤에 도착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 씨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가 울렸지만 끝까지 받지 않으셨죠. 아들 부부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미 부산엔 도착했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부산에 오면 시댁에서 지내는 걸 당연시 여겼기에 연락을 안 받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직접 최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한참 동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점점 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장난치지 말고 문 열어주세요. 우리 짐도 무거운데, 참. 아들은 씩씩거리며 최 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최 씨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머, 너희 왔니? 근데 우리 집엔 왜 왔어? 엄마, 항상 그랬던 것처럼 부산에 놀러 왔죠? 그렇구나. 재밌게 놀다 가렴. 참, 요즘 성수기라 방도 없었을 텐데 숙소는 잡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 방 없어.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거 실례 아니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반반 결혼해서 시어머니 밥 한 끼도 못 차려주겠다며? 이제 우리도 공평하게 하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아니, 그래도 이건 좀. 그동안 부산 내려오면 우리 집에서 너희가 아버지한테 운전기사 시키고 삼시세끼 얻어먹고 숙박까지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번 서울 갔다고 그런 취급을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시댁에서 대접을 받아? 며느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은 제가 좀 심했어요.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이 밤에 저희는 어디 가서 자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성수기라 숙소도 없단 말이에요. 글쎄다. 정 안 되면 찜질방이라도 가던가?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그러면 숙소라도 미리 잡았을 텐데, 어머님 저희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최 씨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와도 된다고 한 적도 없어. 너희가 허락도 없이 들이닥친 거잖아. 엄마, 아빠, 제발요. 너희도 우리한테 그랬잖아. 저녁 늦게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가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올 거면 돈이라도 내던가. 며칠씩 자면서 청소도 하고, 제때 식사도 내주고, 운전까지 하니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래나? 됐어요. 저희 돌아갈래요. 결국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단단히 삐져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짐을 끌고 터미널로 향하는 뒷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은 최 씨 부부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 다 후련한 표정이었죠. 여보, 우리가 좀 심했나?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일이었어.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선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차피 연락할 때는 부탁이나 요구뿐이었으니 차라리 연락이 없는 게 나았던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어머님, 저 현지예요. 평소와 다른 울먹이는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 너무 죄송한데 어머님께 정말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남편 몰래 쓴 돈이 있는데 뭐라고?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들 몰래 뒤에서 생활비를 빼돌리고 있었고 심지어 그 돈으로 친구에게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일부 도움을 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해서 최 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 영훈이는 돈 문제에 예민한 편이었고 만약 이 사실이 아들에게 알려지면 이혼까지 당할 만한 상황이었죠. 최 씨 할머니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시댁을 무시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니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어머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알면 큰일 나요, 진짜. 이제 와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내 말대로라면 시댁은 남인데 너희 친정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머님, 제발요. 최 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못 준다. 어머님, 너무 매정하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며느리랑 기싸움 하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나는 내가 우리한테 한 것 똑같이 한 것뿐이야. 너가 알아서 하렴. 전화를 끊고 나서 최 씨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주는 게 맞을까? 며느리가 아들 몰래 3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날린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영훈아, 할 말이 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고민 끝에 최 씨 할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죠. 최 씨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내 몫이야. 우린 너희 일에 관여 안 할게.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집에서는 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다고 하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도 쏘가서 그런 거야.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끝내자. 이제 널 못 믿겠어.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결국 며느리는 이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을 철저히 무시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 했던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아들의 집에 친정 부모까지 찾아와 애원했다고 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게. 이번에 잃은 돈은 친정에서 책임지고 다 갚을 테니. 하지만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 영훈이는 최 씨 할머니와 남편을 찾아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최 씨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렇게 행동해도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후회돼요. 아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한 거 하나 없어요.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안다면 됐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야. 아들은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더 잘할게요. 최 씨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부터 며느리와 사돈들의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이혼을 막아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최 씨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최 씨 할머니 부부는 이제 더 이상 헌신적인 부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는 자식이 아닌 부부로서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부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미뤄둔 그들만의 삶을 이제는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